네, 오늘은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가족 간의 갈등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참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여기 쌓여 있는 게 많고 그래서 참 힘든 건데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은 이제 주로 진로, 생활 습관, 세대 차이, 기대가 과도해. 너는 왜 성적이 이밖에 안 나와? 넌 이걸 해야지. 뭐 이런 부모의 누구나 어느 부모나 그건데 그런 게 이제 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 간의 갈등, 경제 문제, 육아, 성격 차이, 소통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집안이나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는 이게 그 장례식을 가보면 유산 갖고 싸우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부모를 모실 거냐, 치매 걸린 부모 누가 모실 거냐 이래서 이제 형제들 간에 의의 상하는 경우도 있고 질투심도 있어요. 똑같은데 내 친구 쌍둥이인데 누구는 회사는 하나인데 그룹 회장 되고 자기는 회장 안 되고 쌍둥이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간의 관계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 우리한테 얘기 안 하는데 야, 너 무슨 그룹의 회장이잖아. 네 쌍둥이 형제가 그러면 얘기하지 마 이런다고. 네, 그런 게 있고 고부 간의 갈등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렇죠. 고부 간의 갈등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증상은 심리적으로는 억울하고 외롭고 분노, 불신, 죄책감 또는 벌어졌다, 우울, 불면, 무기력, 회피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가족 갈등이. 신체적으로는 위가 쓰려, 그다음에 장염, 두통,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 떨어지고 감기도 잘 걸리고 골골하고 근육통 있고 과호흡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다음 스트레스 해소법은 중요한 게 감정 일기 쓰기. 감정표에다 나는 지금 서운하고 외롭다. 왜? 가족 간에 이제 감정 릴리즈는 울기, 소리 지르기, 운동하기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스트레스 때 많이 우리 김 대표님 여성으로서 잘할 때 많이 울었습니까? 아니면 승질을 부렸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했습니까? 복합적인 것 같으네요. 울기도 정들도 하고 내고, 네. 웃기도 하고 그리고 울지 않을 거야. 어떻게 가족 간의 스트레스 없는 집은 없는데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형제들하고 잘할 때 어떻습니까? 뭐 누구하고는 친하고 누구하고는 아니, 몇 남매셨어요? 저는 사남매였고요. 음. 이제 사남매 셋째인데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그렇죠. 또 신경 쓰고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뭐 연인,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애들, 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사는 거 보면 그 스트레스를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자기 자신이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좀 플러스로 생각하고 그거를 어떤 뭐 우리가 죽으면 스트레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스트레스를 나를 좀 잘 승화시키자 이런 쪽으로 많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입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어느 날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저 인간을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잘해줘 보자. 내가 정말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6개월 동안 잘해줘 보고 그때까지 안 되면 뭘 결정을 짓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해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변하는 걸 바라지 말고 내가 일단 변해보자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게. 회장님은 그 가족 간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스트레스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가정이나 이렇게 뭐 그냥 무슨 안철수 마냥 부자지간에 엄마 자식한테 그랬어요 그런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이 많으니까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이니까 나를 그러면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맞으시 반항심이 상당히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환경에 따라서 네네네. 이게 네. 어릴 때 네. 틀린 것 같아요 살면서. 네. 이게 우리 집의 경우는 이제 제가 키가 제일 큽니다. 덩치도 크고. 형제분들 중에 네. 국민들은 다 공부를 K에서 마크야. 그러니까 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항으로만 어렸을 때 네.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무기장학까지 맞았어. 그러니까 반항심 때문에. 형들은 다 뭐 케이스 마크니까 이제 너는 공부도 못하는 놈 맨날 툭툭 치고 가니까 형들이 막 4명이니까 하나씩 때려도 4대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 맘에도 그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누구한테도 형이고 뭐고 하여튼 지기 싫은 그걸 아주 강하게 가진 그 아주 그 성인이 되면서부터 직장 생활도 못 해요. 응? 그래서 제가 저 쌍용 그룹에 입사를 했는데 이거 잠시 그런 얘기인데 그냥 나를 막 그 무슨 머슴 다루듯이 하고 그러면 대들어요 제가. 그걸 못 하는 거야.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근데 반사적으로 회장이 보니까 이거 근사한 놈이거든 또. 그러니까 그런 대로 써먹어. 그러니까 남한테 지지 않는 그런 게 평생에 있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거 왜 요즘 그 속말로 그 썩어도 준치다 그러잖아요. 남한테 안 지고. 그러니까 회장님 그러면은 예. 어렸을 때 이제 형님들한테 두드려 맞았잖아요. 많이 맞았죠. 그리고 속으로 억울해 죽겠잖아요. 꾸준하고 그게 반항심이 생기셨잖아요. 생겼죠. 그래갖고 이제 성인이 되셔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게 그걸 에너지야. 극복하기 위해 그게 에너지의 원천인데 원천이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외국에 가서도 우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영어 공부를 2배, 3배 한 거고. 남들보다 노력을 두세 배 하셨고. 형들은 다 케이스 마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소유할 우리 그 마누라까지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사모님께서도 그냥 야 내가 너들보다 낫지 하면서 내 스스로 그 영어도 벌고 스스로 또 돈도 벌어보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지금들은 뭐 내가 하면 꼼짝 못하지. 그냥 리더만 한 거야 사회적으로. 리더만.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쫄병으로 있지는 못하겠더라. 그 지시를 받고 내가 너보다 안 되는 그 자부심 같은 거, 강한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아주 지금은 이렇게 내가 살면 이제 나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꼬랑지 내리고 시키는 대로 하죠. 이게 오늘날의 저예요. 나이가 이제 80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렇게 보면 그 과정에 따라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이렇게 풀기도 하고 방향 전환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철들자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 형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남들보다 진짜 2배, 3배 2배, 3배 하지 않으면 내가 형 보고 너보다 알 거야 내가 하면서 오기가 생긴 거야.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내가 미국을 떠난 거고. 그 당시. 그게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신 걸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쭉 물론 지나고. 한국에 있었으면 뭐 깡패 될 수 있고 그 비즈니스가 엄청난 부자도 될수 있고 그 당시에 70년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또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가난했으니까 대학 졸업한 들 6, 7만 원 받아가지고 살 때니까 그렇습니다. 막 현대만 이러고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20배가 돈을 더 주더라고. 그 당시. 그걸 알아는 거니 그 한국의 그 1달러하고 한국의 그 당시 비교를 하니까. 제가 77년대 한국 놀러 500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500달러를 맨날 친구들 수사 주고 남더라고. 이게 대한민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이래서 이제 형들한테 받은 그 아주 그 정말 창피할 정도로 형수한테도 그렇고 생각을 해봐. 경기대학에 학교냐고 형수가 그럴 정도면 얼마나 창피해 내가. 그 마누라도 그랬고. 아유 대통령까지 나온 대학인데요. 좋은 대학.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저한테는 이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 좋은 쪽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맞습니다. 풀면서 오기 한번 보자 이거지. 회장님의 지금 현재 훌륭하신 회장님으로 거듭나게는 우리 형제 중에서 나같이 이렇게 활달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은강도 그렇고 보다 보면 책만 보고
그러고 네, 사는 네, 네, 사람들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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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야 형한테 너보다 내가 낫다 속으로 내 그래. 네, 네, 네. 이건 아주 실질적인 네, 얘기예요. 완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 스트레스를 그냥 네. 그걸 안 받고 그냥 살아서 그냥 갔으면 전 병신같이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어렸을 때 아주, 이게 오기를 키워주는 그런. 너는 쪼다야 한마디로 이거야. 그냥 네, 어디 가면 내가 왕인데 형들이 그러니까 그냥 사기가 죽어가지고 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오기가 생기더라고. 네. 그래서 오기로 음. 젊은 시절을 보내고 아.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네, 네, 네. 대단하신 회장님.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우리 한 박사님은 가족 간에 이제 어떤 뭐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우리 또 형제 문제, 뭐 부인 문제 뭐 이런데 그런 스트레스 있으면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어,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족 간도 그렇고 형제 간도 그렇고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산화제를 스트레스를 많이 드셔서 그게 저항력이 강해져서 그 그러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네. 또 다른 일들에 그 대응하는 그 내 마음 자세, 네, 네. 아까 좀 말하는 네. 이제 좀 그 쉽게 포기하고 뭔가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이제 전화 위복을 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저는 빠르거든요. 빨라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네. 더 나은 단계로 나가기 위한 가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게 온 걸로 저는 받아들여. 그러니까 넘어가거든요. 스트레스를 잘 예. 해소하는 그런 예. 성격이시고 방법도 그렇죠. 방법 면에서 이제 스타일은 그렇게 가는 거고 행동 양식은 잠을 그냥 저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그대로 꾸꾸라져 버려요. 자버려요. 그리고 다시 금방 회복하는 그런. 뭐 수면이 아주 글림프. 예, 자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산으로 등산을 가는 거. 등산하는 거. 요거 정도인데 평생 네, 뭐 나는 강하신 체질이네. 스트레스 받고 산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지금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렇죠. 뭐 뭐든 좋은 성격입니다. 그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에 좋은 성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유학을 올라왔어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 독립성이 강하고 그러고 저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주위에서. 그리고 가족 간의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이제 7살 차이 나는 애들은 걔가 이제 7살 차이 나는 애는 뇌염으로 죽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바로 밑에 동생이. 그러니까 뭐 저가 삼촌 같은 형이니까 뭐 걔네들하고 같이 뭐 말 섞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족은 뭐 이제 결혼해서 뭐 부부 간에도 스트레스가 좀 있긴 있는데 성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종교성이 강하고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저도 내면적인 성격이라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그 음악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음악으로 푸니까 요즘엔 그렇게 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건 못 느꼈고 고3 때 보통 그 이제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뭐 대학교 입시도 있고. 근데 저는 슬럼프가 없었어요. 그때도. 이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그런 스트레스를 저도 잘 느끼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적 그냥 뭐 스트레스가 와도 좀 많이 잘 잊어버리는데 종합병원 경영할 때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경영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그 성과죠. 성과가 매달 몇 억씩 이 적자가 나니까 그리고 제가 관리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일을 벌렸다가 그때도 한 10년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 이제 이게 이 치아가 예. 다 흔들리면서 이게 다 저가 돼갖고 지금 이제 위에 아래가 거의 틀린데요. 그때 이제 제일 힘들었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제가 모든 걸 하면 다 잘 된다 이런 착각 속에 쉽게 얘기해서 잘난 척 하면서 사는 게 이제 습관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너무 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뭐 집도 재산도 다 팔아갖고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월급을 적게 받는 직원이 부럽더라고요. 쟤는 월급을 받지만 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업 스트레스가 저는 제일 컸던 것 같고, 나머지 뭐 이제 대인 관계나 이런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병원 규모를 축소하고 매각하고 나서는 이제 빚이 없어지니까 채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런 대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뭐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좀 계속 또 슬라이드. 네. 또 우리 김 대표님 뭐 예. 그러면 가족 스트레스 해소법에서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저도 제 집사람한테 잘못 얘기할 수도 많을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잊어버린데 여자들은 안 잊어버리고 백과사전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야 무슨 얘기했고 몇 월 며칠 며칠 당신이 그 컴퓨터가 아주 슈퍼 컴퓨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양자 컴퓨터. 네. 우리 김 대표님도 그러시죠? 몇 월 며칠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 보통 여자들은 그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잘못된 대화법. 요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여기다 슬라이드를 넣는데, 너는 항상 그래, 짜샤. 요런 말투가 왜 시비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주는 말투예요. 그거를 개선된 표현 방식으로 하면, 나는 그 상황이 당신이 그때 그랬을 때 속상했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너는 항상 그래 하고 아는 게, 당신이 그때 그래서.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백설공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이해를 못해. 넌 몰라. 네가 내 마음 알아? 이게 이제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네가 내 마음 알아? 그런 얘기하면 엄청 승질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말투가. 이 부분은 내가 내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졌어. 내 느낌은 이런데 너 그때 좀 서운해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승깔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말투 이렇게 나는 거야. 나는 항상 그래. 너는 이거 알겠어? 이해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비난투보다는 관찰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자기 승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족 스트레스 해소법도 계속 가면 심리적인 거리두기, 분리. 요새 각방 쓰는 사람, 김 대표님, 60이 넘은 부부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각방 쓰는 부부가 주위의 친구들 보시면 어떠십니까? 많지. 거의 뭐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부 생활 안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 비밀입니까? 네. 자, 심리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각방 쓰는 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일정 시간 따로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혼자서 여행하거나 외부 활동하거나 모임 등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가족 스트레스 해소에. 회장님은 주로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거쳐보는 것도 싫어해. 이게 이제 물론 나이 다투 있지만은 네. 그냥 싫어해 내가.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마디.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얻은 거예요. 근데 뭐 사모님의 그 애정 표현 방식이 아니실까요? 우리 말은 돈만 좋아하니까. 돈만 주는 그냥 거다. 아무 소리 안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 보면은 저거 다 거짓말이야. 안방 문 열어보잖아. 네. 어느 가정이나 피스물이에요. 아마 우리 저 신 박사님도 네. 안방 문 딱 열고 사는 거 보면은 네. 어느 집이나 다 비슷할 거야. 네, 단지 네. 이것만 틀리지. 한 것만 틀리지. 네. 그러니까 누가 얼만큼 지혜롭게 사느냐. 네. 아까 얘기했잖아, 김문정 씨. 네, 연극을 드라마야. 하고. 연극처럼 살려고 그러면 노력해야 돼. 그렇죠. 네. 현실 감각이 좀 누가 죽으면. 리드를 하고 드라마를 만드는 네. 각색을 하고 하느냐. 그러면 네. 아무래도 남편이 리드를 하면 될 것 같아. 네. 급할 때 눈치 알고 돈 좀 빨리 주고서 돈 좀 빨리 주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으면은 다른 거로 대치러야지. 몸으로 떼어야 됩니까? 몸으로 떼야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가라앉힌 후, 푹푹 그냥
그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진심 어린 대화를 좀 시도하는 게 분위기 좀 잡고 모텔 이쁜 데 가서 싹 뭐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쉽지는 그 다음에 제3자 중재 요청. 그래서 상담사가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부부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문제도 마찬가지. 학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종교인들, 친척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갈등 기록을 정리를 하고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나의 잘못을 나의 싫은 점이 우리 집사람이 어떤 거를 리스트를 업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러면 공통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좀 시정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신치유 프로그램으로 봐서는 30분 걷기, 명상하기, 그 다음에 온열요법하고 LQ요법은 뭐 이제 고전압 세포 충전시켜주는 게 좋고, 심호흡하고 아로마 테라피하고 감정 슬러지, 감정의 억울한 거, 분노, 이런 걸 완화시켜주는 거로 이제 감정 슬러지를 어떻게 해소하냐면 뭐 목욕을 한다든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Q요법은 림프순환 촉진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율신경 맞춰주고 우울, 불안, 불면증, 불안장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면역력 높아지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갈등은 상담이 필요한 게 언젠가 누구나 갈등은 있어요. 근데 갈등이 반복되고 감정 소모가 점점 커져요. 점점 심해져. 그리고 가족 중에 우울, 자해, 폭력 징후가 보인다. 두드러 패. 옛날엔 뭐 그런 말이 있죠. 뭐하고 뭐는 이렇게 패야지 뭐 좋아진다. 근데 그건 참 잔인한 표현이고요. 폭력이 있을 때. 그리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도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그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상담을 전문가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족 갈등에 대한 얘기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